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고고. 오늘은 또 결혼을 축하해주고 제가 또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가보게 되었는데요. 늦은 건 아닌데 살짝 시간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살짝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얼른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하게 돼가지고 외롭지 않게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메이크업 시작! 디어클래스 소프트닝 워터 사용해줄게요. 대용량은 왜 대용량인지 아시죠 여러분? 팍팍 쓰라고 대용량이에요. 여기 4장의 스펀지, 디어클래스 반반솜, 스펀지 솜에다가 이렇게 팍팍 적셔서 부족해! 질질 흐를 정도로 팍팍. 이게 또 오이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열감, 진정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피부 쿨링해주는 겸사겸사 해서 써주면 좋더라고요. 머리 말리기 전에. 요새 얼굴에 열감이 막 올라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힐링버드 헤어 오일 리치 이번에 쓰면 다 쓸 것 같은데? 듬뿍 짜서 이게 되게 꾸덕한 제품이어가지고 머리를 말리고도 약간 존재감이 남아있는 제품이라 너무 이런 윗부분까지 말리면 떡져요 머리가. 앞머리 머리 말려줄게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사용해줄게요. 하루 쓰는 일정량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조금인데 그만큼 발라도 얼굴이 엄청 쫀쫀해요. 진덕 소리가 날 정도로. 로션 올려버리면은 다 밀려버려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로션 발라줄게요. 잭드 콩체!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하늘로 떠나보낸 딸을 VR로 만난 어머니 영상 보셨나요? 저 진짜 무심코 봤다가 9분짜리 영상인데 5분 보고 오열을 슬퍼서 운 거긴 한데 감동적이어서 운 것 같기도 해요. 막 마냥 슬퍼서라기보다는 뭔가 감정적인 울림 때문에 울었는데 최근에 막 울었을 때 일은 막 억울하고 막 분노에 막 차오르고 울어도 속 시원하지 않은 그냥 막 짜증나서 눈물이 나는 그런 눈물밖에 안 흘렸다 보니까 기쁨의 눈물은 그런 눈물 흘린 적도 없고 그런 눈물만 흘리다 보니까 이런 감성적인 그 눈물이 너무 건강한 눈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슬프지만 건강한 감정인 거야.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슬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슬픔이라고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벼운 스트레스도 그냥 가볍게 못 넘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쵸? 나만 그런 거야? 나만 그래? 나만 그런가 보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 로션 발라줄게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쓰고요. 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남았을 때 이제 2개 정도 쟁여놓는 거죠. 원래는 그냥 3개 정도 사서 3개 다 뜯어서 쓰거든요. 디어클래스에서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 선크림과 오일 드롭과 블루크림. 가장 베스트 3가지를 꼽아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요 3가지예요. 워낙 옛날부터 그냥 로션이나 토너 같은 거, 세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기본템이야. 그냥 나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템. 요새는 이제 너무 그 제품만 썼으니까 좀 프라이머 발랐어야 되는데 프라이머 기초 자체가 워낙 꾸덕꾸덕해가지고 뭔가 수분 프라이머 올려주면 밀릴 것 같아. 오히려 오늘 살짝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 여기 돌아다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빡센 지속력이 필요해. 이런 뷰티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한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후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또 보내주시는 제품들도 많아서 그런 제품들을 또 썩히면 안 되잖아요.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너, 세럼, 로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보내주시거나 제가 궁금한 제품들을 써보는 거고 그 외에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은 블루크림이랑 요 오일 드롭이랑 선크림 절대 대체 불가. 초록색 그린 베이스를 갖고 있는 제니코코 컨실러예요. 여드름 많이 났을 때 얼굴에 홍조 많이 나신 분들
아주 커버력 감입니다. 녹차가루 섞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나요. 약간 썩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커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넓게 펴발라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여드름 위에만 붉은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드름이 두드러기처럼 나왔어. 심각해. 팟 컨실러를 사용해 줄 건데 이거 그냥 빨간 거 묻은 브러쉬 그대로 그냥 써줄게요. 눈 밑에 커버해 주려면은 약간 붉은기가 좀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 이질적이었던 붉은기가 사라질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파운데이션 얘네 2개 써줄게요. 얘는 핀미 파운데이션 좀 촉촉한 버전인데 엄청 글로우 촉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레드 파운데이션 23호랑 섞어줄게요. 네, 오늘 결혼식 갑니다. 약간 안전 불감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가더라고요. 네, 조심해야죠. 예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되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매일 아침 그 지옥철을 타고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대단해 진짜로. 그렇게 출퇴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그 서비스직 불특정 다수를 응대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아니, 너무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도 회사원이었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출근했겠지만 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뭘 일을 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어서 일할 때는 그냥 조심히 집에 처박혀 있자 이런 생각으로 집에만 있거든요. 뭐 나간다 해도 그냥 집 근처? 사람 좀 많아지면 그냥 집에 와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해. 아니, 어디 직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알바생인데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사장님한테 마스크 쓰고 일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니 고객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냐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 썰 보고 너무 진짜 너무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침대로 열심히 조심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그죠? 이만큼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위에만 살짝 쿵 눈썹 그려줄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요새 본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는 무슨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정주행을 끝낸 드라마인데 너의 모든 것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거든요. 영어 제목은 You. 거기 굉장히 친근한 배우가 나오죠. 90년대생이라면 다 알 듯한 가십걸이라는 미드에 나온 남주. 이분이 이제 너의 모든 것의 남주예요. 연쇄 살인마로 나오는데 막 징그러운 거 막 살인 장면 이런 거를 못 봐요. 드라마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수위를 지키니까. 근데 영화는 잘 못 보고 안 보거든요. 또 넷플릭스가 되게 리얼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가감없이 막 보여주니까 되게 무섭고 되게 징그럽단 말이에요. 역시나 충격적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인 스토리에 충격적인 화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진짜 한 번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쟤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왜 저런 거 미친놈! 막 이러면서 봐 계속. 어느덧 그렇게 밤을 새고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또 보는데 사실 이제 시즌 2는 좀 저로서는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원작이 또 소설이라고 하는데 소설은 이제 1편까지의 내용밖에 안 나왔다 그러나? 그래서 1편까지의 내용이 책 내용을 거의 많이 참고한 그런 에피소드들이고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세계관이나 일부의 스토리만 좀 따와가지고 참고를 한 그런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그 원작이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때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시즌 1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인물만 바뀌고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비슷해. 그래서 작가가 아이디어가 고갈됐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계속 봤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빡! 이거는 시즌 2까지만 보고 털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시즌 3도 비슷하겠지 했는데 시즌 3 언제 나와요? 이게 작년 말에 나와가지고 올해 초에 한창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시즌 2여가지고 시즌 3는 확정은 됐는데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연초인데 시즌3가 내년에 나온다니. 물론 금방 지나갈 거 아는데 왜냐면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그거 언제 기다려! 언제 나와?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봤고 너무 개꿀잼이었다고 1년을 기다리고 투자하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넷플릭스에 시즌이 한번 나오면은 모든 에피소드를 한 번에 빡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괴롭다. 여기 파운데이션으로 각 잡으면서 밀어줄게요, 한번. 그러면은 위에 깔끔해지면서 각도도 잡기 수월합니다. 이렇게 페인트 팟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얘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굳기 때문에 말랑말랑할 때 빨리빨리 팍팍 써줘야 돼요. 물론 팍팍 써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다른 뭐 액체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써도 굳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는 굳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들야들할 때 요즘 맨날 써주는 거예요. 노루 붕대기 같은 요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뚝뚝뚝. 유분기를 눌러주는 의미보다는 지속력을 위해서 퍼프로 코 밑에 한번 찍찍찍. 오케이. 쉐딩 해줄게요. 아이 프라이머가 안착을 하는 동안 음영 메이크업 해줄 거예요. 제가 음영 메이크업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주는 팔레트에서 흔하게 보이지 않는 요 구멍까지 있습니다. 구멍난 팔레트. 와우. 이거는 정말 많이 쓴다는 거. 얘네 둘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는 살인과 스토킹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남주가 스토커인데 완전 미친놈이에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의 미친놈. 아는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아침에 넷플릭스를 이렇게 같이 보는데 거의 안 본 게 없으셔서 안 본 거 뭐 볼까 하다가 그거를 딱 봤거든요. 스릴러랑 멜로 좋아하신다길래 너무 딱인 거.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너무 사람이 친절하다고 믿으면 안 돼. 너무 초면인데 나를 너무 잘 알고 너무 날 잘 알아주고 너무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진짜 사람 못 믿겠더라. 와, 드라마인 걸 아는데도 와 진짜 너무 나랑 다른 사람인데도 나랑 너무 잘 맞으면 그거는 의심해봐야 된다. 왜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고 살인자였던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진짜 옛날에 봤는데 그거랑 살짝 비슷해요. 갑자기 집중해버렸어. 다음에는 얘랑 얘 섞어줄게요. 물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람 일도 모르는 거라고요. 연애면에서 비슷한 그런 일은 없지만 어렸을 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피해를 본 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런 관계에서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20대 초반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인연을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되게 점점 사람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그 닫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회사를 취직해서도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았고 마지막 회사를 다닐 때는 사람한테 절대 정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녔죠. 일상 채널에 나오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똑똑하고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물론 마음이 막 열려있는 사람에 비해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을 닫아도 그거에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다. 물론 다가왔을 때 바로 문을 여는 거는 아니고 5만 가지 걱정과 5만 가지 밀어냄을 다 하고서도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열려있다.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 가까이에 있는 라인을 채워줄게요. 자연스럽게 인연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목적을 갖고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잘 안다고. 무조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걸 알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마음 열 걸 아니까 그런 포인트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것보다는 좀 경계심?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좀 너무 심해서 문제긴 하지만. 얇은 총알 브러쉬에 진한 고동색 묻혀서 아이라인 스머징 해줄게요. 마스카라 해줄게요. 눈 밑에 묻었다. 마음이 급해졌어, 막판에. 면봉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아주 자글자글한 핑크 글리터를 눈 밑에 해줄게요. 예쁘죠? 소금 같아요, 글리터가. 접착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막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글루를 좀 사용해서 부착을 해주려고 해요. 손톱에다가 짜가지고 면봉에다가 이렇게 묻혀요. 얇게.
하얗게 보이면 안 돼. 찍어서 눈 밑에다가 콕콕콕콕콕. 빛과 소금이구만 정말. 글리터. 얘는 촉촉해서 잘 붙어요 눈에. 야하. 아주 러블리한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해주는 블러셔죠. 앞머리 뽕 제대로. 제가 입술 확장할 때 잘 써주는 이걸로 원래 입술보다 조금만 더 넓게 발라주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넓게 발라주는데 조금만. 그다음에 이런 레드 틴트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고 립 워터. 촉촉한 틴트거든요. 머리는 묶어줄 거예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객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거의 면접 룩이야. 제 기준 단정하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결혼식장 가서 잘 축하해드리고 저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고 밖에 나가기 되게 꺼려지고 이러실 텐데 최대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칙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